네, 1번지 똑똑 월요일 아침 만나는 대한민국 대표 패널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최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좋은 글 보내주시는 분들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C 맛있는 거죠, 그거.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2315,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생방송 중에 몇 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패널들께서도 열심히 잘해주세요. 만약에 대충 하시고 그러면 제가 우리 애청자들께 인기투표 붙이는 수가 있어요. 예, 자 전국을 한번 들여다보지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또 박상혁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한다고 하고 이제 전 정권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사정에 들어가는가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또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기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건 뭔가 이런 얘기가 지금 전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면 좋아 강대강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발언을 하고 근데 정기남 교수 네. 비대위원장 됐는데 정무수석이 전화 한 통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랬을까요? 뭐 출정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했겠죠.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결국은 뭐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지금 임시적이지만 비대위원장 자격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찾아서 당 대표잖아요. 그럼요. 당 대표를 예우하고 또 여야 원만한 여야 관계를 위해서 역할하는 게 정무수석이 할 일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 그건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주로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의 정무수석 비서관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사실은 야당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국면에서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게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이런 건 다 해야 되는 거죠. 저거는 실수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글쎄요. 그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사실이라면. 근데 뭐 또 거짓말 하겠나 싶기도 하고요. 조금 의아하네요. 이진복 수석 스타일이 아닌데. 예. 그분 스타일로 봐서는 충분히 뭐 전화 아니라 찾아가서라도 만날 스타일인데 글쎄요. 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개인적 스타일은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실이 관심이 딴 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이를테면 뭐 전 정권 지금 수사라든지 이를테면 수사는 수사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과거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정무수석실 산하에 지금 정무 1, 2가 있는데 지금 1만 내정이 돼. 1만 지금 임명이 됐어요. 예. 홍지만 전 의원. 근데 지금 이 정무위 비서관실이 지금 뭐 충원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바쁜 사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야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당연히 지금 이런 경색된 전국에 더더군다나 정무수석이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저도 좀 이진복 의원 스타일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사통팔달인데 좀 의아하네요 진짜로. 야당 비대위원장은 뭐 이수석이가요? 아니 그 청와대 인사 중에 야당에서도 평가하기에 제일 잘한 인사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이진복 수석이 내정됐을 때. 그리고 여야를 넘어서 조금 신뢰를 받는 분인데 글쎄 이번 상황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매일 아침 출근길 기자들 질문 답변하지 않습니까? 약식 회견이라고 부르죠. 거기에서 기자들이 그거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는 안 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근데 그렇게 답변한 부분을 놓고 김어준 씨인가요? 뭐 거기는 또 그거 수사한 것은 본인이 아니었냐? 그러면은 뭐 유체이탈 합법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범 의원?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만큼 지난 정부에서의 수사 과정과
그걸 아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다시 말하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또 검찰총장 시절에 쭉 수사를 담당했던 분이니까 그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일했잖아요라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리던데 예. 저만큼 아는 사람 있나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대결 국면으로 좀 대통령께서 직접 대결 국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멘트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할 거지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야권에서는 야당에서는 여권 전체가 뭔가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야당을 압박한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은 하에 야권을 정치 보복한다라고 몰아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싶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권에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장면 다시 말하면 산자부면 산자부 검찰이면 검찰 뭐 성남이면 성남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야당으로서는 전체적인 흐름상 우리를 압박하는 걸로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래 보죠. 자,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죠. 박원석 의원.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런 일들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구상 여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구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의도는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걸 구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당사자가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발단이 된 거고 또 유족들이 뭐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지금 고발을 예. 했어요. 때문에 이제 유족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일인데 의도를 갖고 이 일에 정부가 자꾸 개입하는 게 과연 좋으냐? 저는 당연히 유족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 조치들을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믿었던 가장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월북했다. 북한군에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근데 그걸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자꾸 개입해서 수사 결과를 뒤집고 이제는 뭐 대통령 기록물까지 공개하고 국회 특위까지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북풍을 연상케 하는 이제 색깔론의 의도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럴 땐가 싶어요. 지금 이 고물가부터 시작해서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이 정부도 출범하면서 민생 입에다 달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국회 원구성이 이 지금 막 3주가 넘었는데도 안 되고 있고 국회에서 지금 법안 하나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에요.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갖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만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이렇게 쟁점화 시켜가지고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지금이 그럴 땐가 민생에 신경 써야 된다.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꺼내든 이유는 일단 억울한 것이라고 한다면 풀어줘야죠. 그런데 그걸 놓고 지금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되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박지원 원장이 오늘 뭐 어디 인터뷰에서 참 뭐 말을 못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재형 의원? 예,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대통령 기록물은 뭐 그 국회 3분의 의원의 이상 발의해야 된다. 그거 말고라도 어쨌든 관할 고등법원장이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지금 수사가 지금 이제 고발이 접수가 됐으면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배당돼서 할 텐데 그러면은 저는 그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문제가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려서 조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그러지 말고 만약 고발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감사원도 조사하고 검경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검수안박이 9월 10일 날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6대 범죄에 들어갑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이게 공직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속도를 낸다 그러면은 그 감사원도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끼리 좀 합의를 해가지고 감사원도 좀 들여다보고 제한적 인원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뭐 한미관계 이런 얘기 안 하고 수사기관 당사자들이 그걸 열람을 하면은 수사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밖에 새 나갈 이유도 없어요. 그럼 유족들도 동의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개해라 우리 못한다 민생이 우선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오히려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깔끔하게 우리가 빨리 협조해 주면 될 일이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 공개 못 한다고 서로 평행선 치닫는 게 오히려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기랑 교수 지금 그때 당시의 얘기를 놓고도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상호 의원이 아니 하태경 의원도 그때 뭐 올북 맞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을 밝힌다면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좀 저는 그 사실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이를테면 제일 전제가 되는 게 앞서 여러분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유족의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저는 철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 왜? 어쨌든 이 절대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우선 원칙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지금 여야가 이 정략적 접근을 좀 버려야 된다. 왜? 무슨 예를 들면 내노남불인지 뭐 북노남불이니 이런 정략적 접근이잖아요. 또 신북북론이니 저는 이거 다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판단 근거라든지 또 상황을 최대한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규명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 문제를 그냥 이를테면 그 신구 권력 간의 어떤 갈등의 소재로 이렇게 소비해버리는 방식. 예. 이것이 오히려 진상규명을 지금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우상호 위원장의 저 언급은 잘못된 거다. 다시 예. 말하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급한디 이런 개념인 예. 건데 그거는 판단이 그 가치가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분명하게 좀 지적하고 싶고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이른바 군이 그 들었다는 그 감청 정보를 당시에 정보위원, 국회 정보위원과 국방위원도 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로머티리얼, 그러니까 파일을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문자로 분석 된 결과를. 그걸 보면서 아이고 보니까 이 인적 사항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월북을 이렇게 넘어갔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월북인지 아니면 귀순 의사인지 하는 게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그 수사기관끼리 다시 말하면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열람하고 판단해서 정부에 알리는 게 필요하다면 여야 의원도 대표가 들어가든지 저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게 군에서도 판단했던 근거가 있을 텐데 이게 완벽하게 귀순이라는 말도 없고 완벽하게 월북이라는 말도 없을 거예요. 왜? 북한이 우리한테 2020년 9월 25일 날 보낸 통지문에 의하면 신문을 한 거는 맞는 거예요. 그 이대진 씨를 다시 말하면 물어보니 그 거리를 두고 물어봤겠죠. 물어보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하고 얼버무리더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이 판단했다는 이름, 고향, 직업 이런 걸로 봐서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신문 과정에서 나왔고 그 신문이 다시 육상의 군 부대로 무전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감청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완벽한 월북이라는 증거도 없을 거고 저는 이래 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원재료를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한번 봐줘야 돼요. 문제는 이것 아니겠어요, 박원석 의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의심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종전선언을 가지고 남북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 어찌됐든 올북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너무 비참한 상황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종전선언에 매달려서 이것을 마치 북한이 그렇게 참혹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걸 덮고 월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가치가 뭐냐. 이걸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꺼집어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핵 문제를 포함해서 대북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현 정부의 기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의 기조를 확실히 지금 뒤집은 건 맞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그와도 저는 연관된 이제 그런 이슈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난 정부가 그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국민이 이렇게 참혹하게 희생됐는데 그걸 그냥 눈 감고 덮었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지탄받아야 될 일이고 지탄을 넘어서 그 경위가 소상히 밝혀지고 필요하다면 사법 처리도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해경이 발표한 걸 보면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예.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뭐냐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팩트가 달라졌으면 달라진 팩트를 공개를 해야 돼요. 해경이 왜 당시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했던 수사 결과를 뒤집었는지 그 뒤집은 근거는 뭔지 당시에 근거가 불투명했던 건데 그렇게 단정 지은 게 잘못이라면 당시에 근거가 불투명했는데 어쨌든 위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소상히 밝히든가. 근데 지금 그걸 소상히 밝히지 않고 계속 연기만 피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더가 없었냐 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연기만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팩트다.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는 뭐고 지금 그 판단을 뒤집은 근거는 뭐냐. 이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군의 SI 정보는 그거는 군이 결심하면 공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뭐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고 재판을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군의 SI 정보를 토대로 국방위에서 보고도 했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그 정보를 공개하라. 그건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기록물도 이게 국민의 인권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착수하거나 아니면 수사 이전이라도 국회에서 합의를 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공개해가지고 정말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저 그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걸 가지고 지난한 정치 공방으로 예. 지금 허송세월 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를 큰 틀에서 이제 풀어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텐데 큰 틀에서 풀기 전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이거부터 일단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수영 의원, 네.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공개해서 다 한번 사실을 다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민생이 워낙 급한데 그거 매달리는 게 그래서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오케이 해주면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민생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면 민생 쉽게 푸는 방법은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승적으로 협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한미연합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부차적인 이야기고요. 저는 이거는 어쩌면은 민주당에 대한 책임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잘못 푸는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봤는데 당시 해경 서장이 처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닷새 후에 발표자는 본청국장으로 바뀌어요. 왜냐? 보도에 따르면 그런 거죠. 이 담당 해경, 인천 해경서장은 이거는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닷새 후에 본청국장이 와가지고는 중앙에 사실 그 중간 단계인 중부해경청장이 발표해야 되는데 바로 본청으로 뜁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월북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 군이 또 어떻게 합니까? 군은 첫 번째 삼성 장군의 작전본부장이 발표합니다. 만행에 규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또 3일 뒤에 국방부 부대변인이 다른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22일 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발표였다. 그래서 공정한 발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22일 날 발표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세 혹은 어떤 그 흠집내기의 일환,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하기 이전에 오롯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건 뭔가 처음부터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지 민생 운운하면서 이건 뭐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하지 않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들리게끔 얘기한다는 건 저는 이거는 좀 정말 그 공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할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일부 언론 보도나 정황들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 운운하는 수준까지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진상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 예.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식의 그 태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역시 필요한 것은 너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좀 너무 추상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 안보적 고려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달리할 수 없는 다른 사안이 아니잖아요. 국가 안보적 고려, 그다음에 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 규정에 따른 공개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료를 공개하고 진상 규명에 여야가 저는 합의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든지 그 당시 어떤 정황들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여야가 공의 정략적 접근으로 저는 이해되면서 이건 또 다른 진상 규명은 진짜 온데간데 없어지고 야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는 당연히 신구 권력의 어떤 갈등이나 충돌은 정치의 관심사긴 하죠. 그러나 국민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관심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자 해지의 태도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뭔가 잘못 꼬였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먼저 풀겠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 드린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강동국님은 지금 민생이 어떤 상황인데 이 문제를 우선하냐는 식의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전 군사정권 때 경제와 안보를 우선하며 인권을 뒤로 미룬 과정과 결과가 어땠나요? 자, 이런 인권에 관심을 두고 지적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 전 정부 탓하는 거 이제 징글징글하다. LMHYUN님이 보내주셨고요. 이거 아이디는 다 그냥 소개해도 상관없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아이디는 김문땡 상관없어요. 예, 아이디는 왜냐하면 실명이 아니기 실명이 때문에. 아니니까. 예. 제가 이렇게 유튜브 댓글 소개해 보는 게 처음이라서. 자, 그 좋은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선정해서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당첨이 되신 분은 저희 유튜브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사 1번지로 메일을 주시면 맛있는 치킨 BH에서 제공하는 치킨 쿠폰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끝날 때쯤 제작진이 선정한 2분 지정해서 오늘의 당첨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가 됐다고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소개한 게 우수한 거 아니겠어요? 예.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 공개 소송 대응 현황 이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혹시 김정숙 여사 옷값 문제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던데 정기랑 교수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도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이 이게 청와대 입장이죠. 그 당시 청와대가 항소했잖아요. 항소 서울고법에서 그래서 지금 재판을 준비해온 상태인데 1년의 이 과정을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 정부 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하면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지만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 문제도 항소를 취하하는 어떤 전제 조건 전 단계를 밟은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약간 좀 미묘하긴 한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새로 들어가는 청와대가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파악할 때는 그러면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된 거지? 라는 의문은 대통령실의 법무 담당관이라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소송을 이렇게 해서 제기됐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놨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하는 거야 아니면은 저 양산팀에서 별도로 하는 거야라고 물어볼 수.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김정수 저 옷값도 그 밝히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은 거로 저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자, 1부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내일 누리호가 우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땅에서는 이렇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